다음 이제 기부금을 볼게요. 기부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복지단체 또는 종교단체, 즉 여러 개의 어느 기업이든 간에 우리가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어요. 이거는 무상으로 그냥 기부했다, 내가 무상으로 기부할게 라고 했으면 그걸 기부금으로 인식을 시키면 된다라는 거고요. 즉 예시를 한번 볼게요. 연금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기부했다, 기부금, 그 다음에 나간 돈만큼 현금으로 인식을 해주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풀이. 미래상사는 고아원의 불우이웃 돕기 성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기탁했다. 그렇다면 기부금 100만 원 인식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금 100만 원을 우리가 또 인식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네, 다음은 재손실이에요. 내용이 좀 많아요. 화재나 수재 등의 천재 질변으로 인해 가지고 회사의 건물이 또는 재고자산 이런 것들이 피해를 보게 됐어요. 그런데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그나마 붕괴 처리가 좀 복잡해집니다. 그나마 복잡해져요. 하지만 보험 처리가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요, 결국엔 소실된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재손실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 보험 처리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보험금부터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보험금 이외의 손실에 대해서는 재손실로 인식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취득 원가 그대로 가져가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을 거예요. 건물 이런 것들은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죠. 그런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으면 그걸 제외시키고 재손실로 또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일단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건물이 화재로 손실이 되었는데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다면 건물 일단은 대변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 먼저 제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미결산으로 합니다. 왜냐? 보험금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잠시 미결산으로 바꿔두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험회사로부터 이제 보험금 지급이 결정이 되었어요. 얼마를 지급해 줄게요. 그렇다면 미결산 그 금액들 중에서 이제 미수금, 보험금으로 받아야 될 거는 미수금 처리를 합니다. 왜냐? 보험금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결정만 됐지 받은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미수금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받지 못한 거는 당연히 손실로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손실로 인식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금이 지급되었어요. 그렇다면은 그 미수금을 또 대변으로 이동시켜서 없애고 이제 받은 것을 당좌예금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건물 중에 감가상각 누계액 제거하고 재손실 제거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좌예금으로 돈을 받았다, 건물을 돈으로 받았다라고도 인식이 된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걸 다 재손실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건물을 일단 없애고 그 중에서 감가상각이 된 부분을 제거를 시키고 난 다음에 우리가 나머지 부분을 재손실로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되겠다라고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예제풀이를 한번 풀어보면서 같이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볼게요. 미래상점은 화재보험 계약을 한 건물 취득금액이 100만 원이었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60만 원이었어요. 이게 화재로 다 소실이 되었대요.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렇다면은 대변에 뭘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건물 100만 원짜리 역사적 원가에 의해 가지고 일단 100만 원 다 인식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60만 원을 적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0만 원은 일단 얼마를 받을지 모르니까 보험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니까 40만 원은 미결산으로 이렇게 인식을 시켜주면 된다라는 거죠. 다음 2번. 그 보험금 청구에 대해 가지고 40만 원에 대해서 보험회사로부터 우리가 얼마를 받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30만 원만 받기로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10만 원은 뭐로 인식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재해 손실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미수금 30, 재해손실 10, 그리고 미결산 40만 원을 이렇게 없애주게 되는 거죠. 이대로 끝내면 안 되죠. 미수금은 또 받아야죠. 그걸 또 나중에 붕괴 처리를 이렇게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액 30만 원이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다라고 했으니까 이 미수금 30만 원을 또 없애고
당좌예금을 증가를 시켜주면 됩니다. 즉 건물 중에서 우리는 감가상각 누계액 60만 원 제외하고 실제적인 건물의 지금 가치는 40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그 40만 원 중에서 30만 원은 당좌예금으로 받았죠. 한마디로 제 손실, 즉 비용으로서 손실 입은 거는 10만 원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보험을 가입 못했다라고 하면은 바뀌게 되죠. 똑같은 100만 원짜리고 60만 원을 손실을 봤는데 이건 보험이 미가입되어 있었어요. 이럴 때는 건물 100만 원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 60만 원을 일단 인식을 해주고 그리고 제 손실 40만 원, 즉 손실을 40만 원 보게 된 게 되는 겁니다. 뭐 이 내용 자체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잡손실입니다. 지금까지 본 내용만 봐도 이제 마지막이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미 설정된 수익 항목에 아이고 이거 왜 수익이라고 했을까? 비용이겠죠? 비용 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며 금액이 적고 원인을 알 수 없구나. 발생 횟수가 적은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럴 경우에는 차변에다가 잡손실 인식하면 되고요. 대변에 뭐 현금가 부족이든 현금이든 그러니까 미리 밝혀진 것을 이제 이렇게 대체를 시키면은 현금가 부족. 하지만 결산일에 발견됐으면 그냥 현금으로 바로 처리하면 됩니다. 한번 예제풀이를 볼게요. 미래상산 결산 시까지 현금가 부족, 차변, 잔액이 만 원의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라는 거죠. 결국에 현금가 부족을 이미 인식해 놓은 것을 밝혀내지 못했다. 그렇다면 잡손실 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가 부족 만 원을 인식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영업의 비용은 이렇게 끝났고요. 한 가지 더 배워야 됩니다. 법인세. 법인세 비용을 배우고 끝이 아니죠. 단기 순이익, 즉 손익계산서의 흐름을 좀 알아보고 가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주식회사의 경우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가지고 법인세 법에 그러니까 즉 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이거 세금을 납부해야 되고요. 이 내용 배우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법인세가 뭔지를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법인세 중간 예납액 납부. 한마디로 법인세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작지가 않아요. 정말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세금을 쪼개가지고 내면은 회사 입장에서 편하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이렇게 내게 되면은 한 번에 그 세금을 한 번에 이식하면은 회사 입장에서 부담이 되니까 중간에 예납을 한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뭐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한 이 정도, 절반 정도 이 정도 내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성급 법인세로 납부하고 당좌예금에서 이렇게 돈을 빼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산일이 됐더니 올해는 뭐 얼마 정도가 인식이 되네요. 세금이 해가지고 받았어요. 그 세금에 대해서 이제 법인세 비용을 우리가 인식을 해줘야 되는 거고 성급 법인세는 없애줘야 되죠. 왜냐? 납부한 거니까 납부한 걸 없애주고 나머지 추가 부분에 대해서 법인세 부채로 인식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정 신고가 끝나고 이제 우리가 납부를 해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게 납부 못한 거죠. 성급 법인세는 이미 납부한 거잖아요. 이 납부 못한 이 부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없애주고요. 그 다음에 당좌예금으로 인식을 해서 빼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법인세가 이거는 미리 납부해가지고 나중에 없애고 그 다음에 이거 납부 못한 거는 다시 또 납부가 되면은 이렇게 빼내고 당좌예금에서 빼낸 겁니다. 그럼 당좌예금에서 이렇게 두 번이 나가게 된 거죠. 한번 볼게요. 이 법인세 중간 예납이라는 것은 결국 조세 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전년도 산출액의 2분의 1을 납부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이것보다 적어졌어요. 그렇다면 단기 법인세 부채가 마지막에 제공하는 거는 적어질 거고 그것보다 더 많았다라고 하면은 이거 납부하는 게 결산 때는 더 많아지겠죠. 이런 것들 그냥 좀 잠시만 알고 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내용인데요. 정말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전산회계를 한 친구들은 알 겁니다. 자주 나오죠. 특히 뭐 매출 원가의 변동, 그 다음에 그렇다면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변동한가. 그래서 쌤이 금액을 적어주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라고 많이 알려줬는데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볼게요. 결국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 매출액, 순매출액, 즉 총매출액에서 매출 애누리, 환입, 할인 이런 것들을 빼줘요. 그렇다면 그게 우리는 순매출액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건 재고자산에서 배웠습니다. 재고자산 학습지 12인가 13에서
배웠기 때문에 한번 봐주세요. 거기서 순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줍니다. 즉 기초상품 재고액에서 단기 순매입액을 더하고 그 다음에 기말상품 재고액을 빼주죠. 이것도 지난 시간도 배웠고 이것 또한 재고자세에서 배웠던 겁니다. 단기 순매입액은 또 어떻게 구해요? 단기의 총매입액에서 여기 네, 적어놨네요. 단기의 총매입액에서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매입 할인 등을 빼준다라는 거죠. 이게 이 두 개가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다.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단기 순매입액이라는 것은요, 결국엔 단기 총매입액에서 애누리, 환출, 할인을 빼주면은 단기 순매입액이 되고요. 그 나온 값에서 기초상품 재고액을 더하고 그 다음에 기말상품 재고액을 빼주면 된다라는 거죠. 즉 순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은 뭐가 남느냐? 매출 총이익이라는 게 남습니다. 이 매출 총이익이 남으면은 그냥 그대로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매출 총이익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고 나면요, 이제 영업이익이 남는다라는 거고요. 이 영업하면서 남은 이익들이 있을 거예요. 이 영업이익에서는요, 영업의 수익, 예전에 배운 영업의 수익, 그 다음에 오늘 배운 영업의 비용을 빼고 나면요, 영업의 수익은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고 나면요,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오늘 또 배운 내용이죠. 법인세 비용. 그걸 빼기 전에 순이익이 남는다라는 거고, 당연히 그럼 뭘 빼주면 돼요? 여기에서 법인세 비용을 빼주면 이제 단기 순이익이 남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냥 손익계산서의 흐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나중에 붙는 게 포괄이라는 거예요. 포괄 손익계산서. 여기에서 이제 뭐가 추가되느냐? 단기 순이익에다가 자본에 대한 내용들이 더해지고 빼지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납부세액 등을 다 구하게 되고 마지막 금액까지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만 좀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수업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학습 정리를 또 해봐야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비용은 정말 문제가 많아서 좋아요. 한번 볼게요. 이거는 수능 특강에서 쌤이 가져온 문제입니다. 다음은 땡땡건설의 군부대 방문과 관련하여 기사이다. 이에 대해 나타난 거래를 땡땡건설 입장에서 분개를 할 때, 한마디로 저 건설 입장에서 분개를 할 때 차변 개정 과목에 뭐가 올 거냐? 한번 보아라 이거죠. 이 땡땡건설은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네모네모 부대를 방문해서 국군 장병들을 위문하고 위문금 3천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문금을 전달했다는 거죠. 이 내용이네요. 땡땡건설 관계자는 국부금을 뭐 어쩌고저쩌고 기부를 하게 되었다. 또 기부라는 말이 나오네요. 이건 자매 결혼하고 그 다음에 뭐 계속 위문금 전달 지원을 펼치고 있다. 우리가 뭐예요? 이 땡땡건설 입장에서는 계속 돈을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거죠. 차변에 뭐가 오면 돼요? 결국에 기부금 3천만 원, 그쵸? 대변에 현금으로 전달했으니까 대변에는 현금 3천만 원. 근데 우린 뭘 보라는 거예요? 지금 차변의 개정 과목이죠. 땡땡건설에서 인식할, 결국에는 1번 기부금이 되겠네요. 다음 2번입니다. 다음 중 경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는, 경영 성과라면은 도대체 뭡니까?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것, 즉 수익 또는 비용이 나오는 거래, 손익거래를 의미하는 내용이 맞는 것 같겠죠? 대부분은 미지급금을 보통예금으로 처리하다, 지급하다. 차변의 미지급금, 대변에 보통예금. 이건 뭐예요? 그냥 교환거래죠? 다음 미지급금을 약속원 발행하여 지급하다. 차변에 미지급금, 대변에 우리가 약속원을 발행했으니까 지급원. 근데 미지급금이기 때문에 미지급금을 뭐 약속원을 발행해 가지고 지급을 했으니까 그냥 지급원. 다음 예수금을
현금으로 지급. 이건 애매한데 지급어음이 나오기가, 그쵸? 영업외 거래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에는 그냥 미지급금을 그냥 이렇게 없앴다라고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급어음보다는 3개월 이전이었다, 3개월 내다라고 하면 현금성 자산으로 인식해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예수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차변에 예수금 없애주고 대변에 현금이죠. 이것 또한 교환거래네요. 다음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결국에는 차변에 이자 비용, 이거를 인식했으니까 현금으로 인식하면서 현금. 여기에 손익계산서에 대한 내용이 나온 거는 이자 비용, 이거 내용밖에 없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거는 한마디로 자산, 부채, 자본의 자부자, 자산, 부채, 자본에 해당되지 않는 거 뭐겠냐? 한마디로 수익 비용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 찾아내라. 이걸 찾아내라라는 거죠. 기부금 바로 나오죠. 1번이 되겠네요. 2번 영업권은 뭐예요? 무형자산에 속했고요. 개발비 또한 무형자산이었죠. 자본금은 자본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무형. 이거는 자본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뭐 크게 어려움이 없죠. 기부금은 오늘 배운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4번. 다음 보기에서 발생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은 상지상사는 낙동강 상수원 수질 정화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안동시청에 1개월 만기 결제 약속금 1,000만 원을 기부하였다라는 거죠. 차변에 기부금 1,000만 원. 약속금 발행이네요 라고 해가지고 지급어음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 기부금은 영업 외 활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지급금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미지급금 1,000만 원 맞죠? 그렇다면은 이거에 대해서 거래 판례소로 올바른 거는 기부금이니까 비용의 발생, 다음에 미지급금이 이제 발생했으니까 부채의 증가가 되겠네요. 답은 결국에는 3번밖에 없네요. 너무 쉽죠? 이런 식으로 쉽게 인식을 해주시면 돼요. 다음 5번. 다음 중 영업의 비용에 대하여 말한 내용은 뭐냐? 영업의 비용에 해당되는 내용을 골라라. 사무실 전기료 납부 마지막 일이래요. 뭐예요? 수도강열비. 수도강열비는 판관비죠. 다음. 오늘은 은행에 이자를 갚는 날이래요. 이자를 갚으니까 이자 비용. 이거는 영업의 비용. 답은 뭐 B가 되겠네요. 일단은 한번 볼게요. 그래도 월급을 지급한대요. 급여, 판관비. 다음, 과장님 시내 출장을 가시는데 여비를 드려야겠다. 여비 교통비, 판관비. 답은 2번밖에 없겠습니다. 다음 6번. 기말 재고 실사 시 정상적인 재고자산의 감모 손실이 발생되었을 경우 올바른 회계 처리는 정상적인 재고자산의 감모 손실이래요. 이거는 뭐로 인식하라고요? 매출 원가로 인식하라고요. 그쵸?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매출 원가에 산입한다.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기타 비용으로 처리한다. 뭐 영업의 비용을 처리한다. 이거는 오늘 배운 내용이고, 이건 비정상적인 감모죠. 결국엔 이거랑 이 두 개 중에 헷갈려야 되는데, 정상적인 감모는 이 매출 원가로 산입을 시키는 거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판매 관리비 아니고요. 기타 비용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두 가지 중에 헷갈려야 되는데, 정상적인 거는 매출 원가, 비정상적인 영업의 비용인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바로 나와야 되겠죠? 퇴직급여, 판관비 맞죠? 접대비, 판관비, 복리후생비, 판관비,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재고자산 감모 손실. 너무 답을 알려주고 있죠? 뭐였어요? 이거는 이 재고자산 감모 손실 해가지고 영업의 비용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죠?
쉽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자료입니다. 다음은 자료로 손익계산서에 영업의 비용으로 계상할 금액이 얼마냐? 여기에서 영업의 비용은 얼마냐? 여비교통비, 판관비고요. 접대비, 판관비네요. 외화 환산 손실 영업의 비용이죠. 기부금 영업의 비용이제요. 영업의 비용. 그러면 두 가지만 더하면 되네요. 이 두 가지 얼마입니까? 9만 원. 답은 2번이 바로 나오겠네요. 여러분 크게 어렵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영업의 비용, 법인세 비용까지 간단하게 끝냈습니다. 법인세 비용은 간단하게 끝났지만 영업의 비용은 간단하지 않았죠. 어쨌든 이렇게 손익계산서에 해당되는 수익과 비용은 끝났고, 이제 올해부터 새롭게 회계원리책에 추가된 법인세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즉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개인기업인 소득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법인회사의 세금인 법인세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너무 깊게 배우진 않을게요. 간단하게 어떤 세금들이 있는가 그 정도만 배우고 그 다음에 결산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